박선우와 10년간 동거하며 이 아이 셋을 낳고 키웠어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지며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아이 셋을 끌어안고 서 있는 젊은 여성은 절규하듯 말합니다. 3년 전부터 저 여자를 만나 가정을 버리고 가출해버렸어요. 하객들이 충격에 빠져 술렁거리기 시작하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명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명자를 향해 쏟아지고 가슴을 찢는 고통이 몰려옵니다. 과연 명자는 이 치욕과 절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며 결혼식 준비에 한창이었죠.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 양쪽으로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김명자 어머니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68세인 명자 어머니는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거든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들 학비를 벌었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빨래와 청소를 마저 해야 했던 그 힘겨운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겨울에는 새벽부터 김장김치를 담그고 여름에는 더위 속에서도 밑반찬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손톱 밑까지 검게 물든 채로 집에 돌아와도 아들들 앞에서만은 웃어야 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큰아들 박선우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명자 어머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한복을 차려입었어요. 진분홍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금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이 비녀는 명자 어머니가 가진 유일한 귀중품이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어지고 손등에는 검은 반점들이 생겼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립스틱을 바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우리 가족의 평화가 오겠지. 선우가 좋은 아내 만나서 잘 살면 됐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머리 모양을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웃는 일이 드물어졌는데 오늘만큼은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얼굴 전체에 번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명자 어머니는 연회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천장까지 높이 솟은 대리석 기둥들 사이사이로 금색 장식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신랑 신부가 앉을 화려한 의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꽃꽂이는 마치 예술 작품 같았고 조명도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평생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큰아들 박선우는 42세로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에 반듯한 인상을 가진 선우는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효성이 지극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어왔고 대학교 등록금도 스스로 장학금과 대출로 해결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승진도 빨랐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예비 신부인 이서연은 38세로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단아한 외모에 차분한 성격의 서연은 첫 만남부터 명자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말도 조근조근 예쁘게 하고 무엇보다 선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눈빛에서 느껴졌거든요. 서연의 부모님은 학원 사업으로 꽤 성공한 분들이었고 두 집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계셨어요. 선우와 서연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패백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니 명자 어머니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우는 짙은 남색 두루마기에 금관을 쓰고 있었고 서연은 연분홍 원삼에 족두리를 쓴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명자 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연회장 곳곳에서는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 어머니는 오랜 시간 혼자서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밤마다 울면서 보낸 그 외로운 시간들, 아들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막막했던 그 마음들이 오늘만큼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겨울밤이면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던 그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명자 어머니는 전날 밤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박준호의 표정이었어요. 39세인 준호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밝고 유쾌한 성격이었거든요. 형보다는 말수가 많고 농담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왠지 어두워 보였어요. 형의 결혼을 축하해야 할 텐데 무언가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는 듯한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어젯밤 물어봤지만 준호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명자 어머니는 30년 넘게 아들을 키워온 모성 본능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마치 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워 보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아니면 여자친구와 헤어진 건가 싶기도 했는데 준호는 몇 년째 솔로였거든요. 예식 시간이 다가오면서 연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고 사진사들은 바쁘게 셔터를 눌러댔어요. 서연의 부모님은 학원 사업으로 꽤 성공한 분들이라 품위 있는 모습이었고 하객들도 모두 잘 차려입고 와서 결혼식 분위기를 더욱 격조 높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명자 어머니도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선우 참 잘생겼죠? 서연이도 정말 예쁘고 착해요. 학원도 잘 운영하고 있고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요.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자랑스러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준비된 음식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갖가지 한식 요리부터 서양식 뷔페까지 정말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명자 어머니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가난한 살림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이런 호화로운 결혼식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패백실 쪽으로 이동하면서 명자 어머니는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썼죠.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어야 했거든요. 아들의 행복한 출발을 축복해 주어야 할 날이었으니까요. 패백 준비를 마치고 잠시 쉬려던 명자 어머니는 우연히 작은 패백실을 스쳐 지나가다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복도에는 하객들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그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가 명자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장 어디에 이런 슬픈 아이들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명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작은 패백실 한 구석에 낯선 새 아이가 웅크린 채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장 큰 아이는 8세 정도로 보였고 동그란 눈에 까만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중간 아이는 6세 정도인데 형을 꼭 붙잡고 있었고 막내는 4세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로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세 아이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왠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거든요. 마치 자신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숨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자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문을 조금 더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누군가 들어오자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얘들아,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엄마는 어디 계시니? 명자 어머니가 다정하게 물어보자 새 아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명자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드는 얼굴들이었거든요. 특히 마지 아이의 눈매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지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여기 있어요. 엄마가 아빠 못된 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빠를 사랑해요. 이 한마디에 명자 어머니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말투며 표정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중간 아이도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가요? 우리도 아빠 아이들인데. 막내 여자아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울면서 할머니, 우리 아빠는 나쁜 아빠예요? 엄마가 자꾸 울어서 무서워요라고 말했어요. 명자 어머니는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마지 아이는 눈매가 특히 익숙해 보였는데 똘똘한 눈빛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둘째 아이는 코 모양이 어디서 본 듯했고 막내 여자아이는 입술 모양과 웃는 모습이 정말 낯익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치는 것처럼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의 얼굴에서 선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설마 이 아이들이 명자 어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니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지 아이의 눈매, 둘째의 코, 막내의 입술. 이 모든 게 선우를 떠올리게 만들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아이들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가슴을 짚어야 했어요. 패백실 밖에서는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들려오는데 명자 어머니의 귓가에는 오직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울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조용해진 것 같았거든요. 중간 아이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우리 버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젊은 여자 만나서 우리 필요 없다고 했다고. 명자 어머니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로 선우가 이 아이들을 버렸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명자 어머니는 아이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마지 아이가 명자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가 할머니는 착한 분이라고 했어요. 아빠랑 다르게. 이 말에 명자 어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 대해 이 아이들에게 말해줬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이 아이들과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때 패백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우울해 보였습니다. 여자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너희들 왜 여기서 나왔어? 엄마가 신호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라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아이들을 꾸짖자 새 아이는 일제히 엄마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여자는 새 아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며 명자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춤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명자 어머니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모든 일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박선우의 어머니세요? 이 질문에 명자 어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선우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명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어요. 10년 동안 선우와 함께 살면서 이 아이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선우가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저희를 버렸어요. 유진의 말에 명자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다는 것, 그리고 선우가 다른 여자 때문에 그들을 버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유진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실 저는 유부녀였어요. 남편이 있었지만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엉망이 됐을 때 선우를 만났죠. 선우도 빚이 있었고 저도 이혼 과정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도망가듯이 살았습니다. 떳떳하지 못해서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요. 유진의 고백에 명자 어머니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선우가 서연이라는 젊은 여자를 만나더니 갑자기 변했어요. 자신은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며 저희를 버렸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바쁘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진실을 알게 됐죠. 유진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왔어요. 선우의 결혼식을 망쳐주려고. 명자 어머니는 유진과 새 아이를 번갈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당황,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미안함까지 뒤섞인 마음이었거든요. 10년 동안 이런 손주들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그리고 선우가 이런 식으로 가족을 버렸다니. 밖에서는 예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명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명자 어머니는 유진의 말을 듣고 있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년 동안 선우가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것도 손주 셋을 두고서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을.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은 본식 때 나타나서 뭘 하려던 거야? 명자 어머니가 유진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선우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본식장에 나타나서 모든 하객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어요. 선우가 어떤 인간인지 다들 알게 하려고요. 명자 어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본식 중에 유진이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명자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미쳤다고요? 3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버려진 채로 살아온 저보다 더 미친 건 선우예요. 바로 그때 패백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둘째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본식이 곧 시작되는데. 준호는 유진과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진 씨, 아이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준호의 반응을 보니 그도 이들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명자 어머니는 준호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이 아이들이 선우 아이들이라는 걸.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게가 뭐야? 너희 형제가 나를 10년 동안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구나. 어머니, 형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명자 어머니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너도 공범이란 말이지? 내 손주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10년 동안 나한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숨기고 말이야. 명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맞이 아이가 준호를 보며 반가워했어요. 준호 삼촌, 오랜만이에요. 삼촌이 사준 장난감 잘 갖고 놀고 있어요. 아이들이 준호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장난감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명자 어머니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와 아이들이 자주 만나는 사이였던 거예요. 준호야, 너 이 아이들과 얼마나 자주 만났니? 명자 어머니의 질문에 준호는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 형이 바쁘다고 해서 대신 아이들 돌봐주고 했어요.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생일 선물도 사주고. 생일 선물까지. 명자 어머니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만 빼고 가족들이 모두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준호 씨는 정말 아이들을 예뻐해줬어요. 선우와는 다르게 말이죠. 선우는 3년 전부터 아이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했거든요. 유진의 말에 준호가 당황하며 말렸어요. 유진 씨,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왜 안 되죠? 사실인데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선우가 서연이라는 젊은 여자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 준호 씨도 아시잖아요. 아이들한테 관심도 없어지고 양육비도 제때 안 주고. 명자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선우가 정말 그랬어? 준호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머니, 형도 상황이 어려웠어요. 상황이 어렵다고 자기 아이들을 버려도 되는 거야? 핏줄을 버려도 되는 거야? 복도에서 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본식 시작해야 하는데. 선우가 어머니를 찾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유진의 눈이 번뜩였어요. 드디어 오는군요. 그 배신자가. 아이들도 아빠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기대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명자 어머니는 유진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당신 정말 본식장에서 소동 일으킬 생각이었어? 유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하객들 앞에서 선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특히 서연이 부모님들께 말이에요. 딸이 어떤 남자와 결혼하려는지 알게 해주려고요. 유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버림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패백실 문이 벌컥 열리며 선우가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어머니는. 선우는 패백실 안의 상황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특히 어머니의 분노한 표정과 유진,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선우는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선우야. 명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이제 다 들었다. 10년 동안 나를 속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까지 말이야. 선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렸어요. 어머니, 말씀 못 드린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복잡하다고? 뭐가 그렇게 복잡해서 10년 동안 손주들 얼굴도 못 보게 한 거야? 명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였니? 나를 무시할 만큼? 유진이 선우를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선우, 드디어 들통났네요. 이제 어쩔 거예요? 본식은 어떻게 할 거고요? 선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유진아,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넘어가자.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 지금까지 아이들 생각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울 때마다 당신은 뭘 했어요? 젊은 여자랑 데이트나 하고 있었잖아요. 준호가 중재하려 했어요. 유진 씨,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하객들이 듣겠어요. 하지만 이미 복도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패백실에서 나오는 큰 소리 때문에 하객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죠. 명자 어머니가 선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선우야,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정리해. 유진이가 본식장에서 소동 일으키기 전에 말이야. 선우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미 다 들었어. 바로 그때 패백실 밖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우 오빠, 어디 계세요? 본식 시작 시간이 지났어요. 서연이 신랑을 찾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유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드디어 주인공 등장이네요. 이제 정말 재미있어지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유진은 아이들을 자신 뒤로 숨기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때가 온 거예요. 선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명자 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선우를 노려보고 있었고, 준호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우야, 너 정말 이 모든 걸 혼자 결정했어? 명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걸 너 혼자 결정한 거야? 선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쌓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네, 제가 결정했어요. 선우가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명자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선우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려 있었거든요. 말할 필요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선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왔잖아요. 아버지와 이혼할 때도 저희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고, 친척 집에 맡길 때도 그냥 결정해버렸잖아요. 명자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래된 상처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선우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혼자서 너희 둘을 키울 수 없었고. 명자 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선우가 말을 끊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유진이 선우의 말을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어요. 선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우는 유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저와 사귄 거잖아요. 그때는 왜 도덕적이지 않았어요? 명자 어머니는 선우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선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차갑다고요? 어머니가 저희를 버렸을 때는 차갑지 않았나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살기 위해서였어. 명자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럼 저도 지금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선우의 말에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어요. 준호가 나서서 말했어요. 형, 그만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요. 하지만 선우는 준호도 차갑게 바라봤어요.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편만 들면서 내 입장은 생각해 봤어? 준호는 당황했어요. 형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말라고? 아니면 말하기 싫었던 거 아니야? 선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너도 내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야.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패백실 문이 열리면서 서연이 들어왔어요. 선우 오빠, 왜 여기 계세요?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서연은 패백실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특히 울고 있는 아이들과 험악한 표정의 어른들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이 서연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저는 김유진이에요. 선우와 10년간 함께 산 사이고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맞이 아이가 서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예쁜 언니, 우리 아빠와 결혼하는 분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우리를 버렸다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선우 오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우는 서연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숨긴 게 있어. 숨긴 게? 이 아이들이 정말 오빠 아이들이에요? 명자 어머니가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나도 방금 알았어. 10년 동안 이런 손주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서연은 선우와 명자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어요. 유진이 서연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서연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선우가 어떤 인간인지 말이에요. 선우가 다급하게 말렸어요. 유진 씨, 제발.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3년 전에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저희 모자를 완전히 버렸어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울어도 관심도 없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저와 사귀는 동안에도 이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우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복도에서는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왜 안 시작되지? 신랑 신부가 어디 갔을까?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중간 아이가 서연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나빠요. 엄마 말이 맞아요. 아이의 말에 서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선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고, 명자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패백실 밖에서 서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어디 있니? 식이 늦어지고 있어. 유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어섰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네요.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유진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서자 선우는 급하게 막아섰습니다. 당장 멈춰.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다른 방법? 3년 동안 당신이 저희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서연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연아,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명자 어머니가 급하게 유진을 붙잡았습니다. 유진 씨,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만 상처받아요. 유진이 명자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아빠한테 버림받은 상처 말이에요. 맞이 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이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유진이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아빠가 잘못한 거야. 선우는 그런 유진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유진 씨,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선우가 소리쳤어요. 제가 언제 아이들을 버렸다고 그래요? 유진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 버렸냐고요? 3년 전부터 연락도 안 하고 생일에도 안 오고 양육비도 제때 안 주면서 그게 버린 게 아니에요? 준호가 나서서 말했어요. 유진 씨, 형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준호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까지 선우를 감싸시는군요. 그럼 준호 씨는 왜 아이들을 몰래 돌봐주셨어요? 선우가 제대로 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우에게 물었어요. 오빠, 정말 이 아이들을 버린 거예요? 선우는 서연을 바라보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서연아, 상황이 복잡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자기 아이들인데 어쩔 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명자 어머니가 선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선우야,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희를 친척집에 맡긴 것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다르니? 선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그때와 지금은 다른 상황이에요. 뭐가 달라? 똑같이 아이들을 버린 거잖아. 바로 그때 패백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서연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회장은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서연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하객들이 다. 이 회장은 패백실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말을 멈췄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시죠? 이 회장의 시선이 유진과 아이들에게 머물렀어요. 유진이 당당하게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선우 씨와 10년간 동거하면서 이 아이 셋을 낳고 키웠어요. 이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이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맞이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이 회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는 아빠의 아이들이에요. 오늘 아빠 결혼식이라고 해서 왔어요. 아이의 말에 이 회장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저도 방금 알았어요. 선우 오빠한테 이미 아이들이 있었다는 걸. 이 회장은 선우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자네, 이게 사실인가? 선우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하다고. 이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 딸과 결혼하려는 사람이 이미 아이가 셋이나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관계에서? 패백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유진이 이 회장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선우가 3년 전부터 저희를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서연 씨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는 관심도 없어졌죠. 이 회장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어요. 복도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일시간이나 늦어지고 있어.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회장이 선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선우 군,
이 결혼은 취소야. 회장님, 잠시만요. 선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설명할 게 뭐가 있나?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셋이나 두고서 내 딸한테는 숨기고 있었으면서. 서연도 아버지 뒤로 물러서며 선우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명자 어머니가 이 회장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10년 동안 이런 손주들이 있었는데. 이 회장이 명자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모르고 계셨다고요? 네, 선우가 10년간 숨겼어요. 유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패백실 문 쪽으로 향했어요. 이제 진짜 모든 하객들한테 알릴 시간이네요. 선우가 급하게 유진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진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유진 씨, 제발. 선우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복도로 나가면서 하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신랑 박선우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유진과 아이들에게 쏠렸습니다. 유진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박선우와 10년간 동거하며 이 아이 셋을 낳고 키웠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이 여자를 만나 저희를 버리고 가출해버렸어요.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뭔 소리야? 정말이야? 아이들이 정말 신랑 아이들이야?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선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유진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어요. 연회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진의 폭탄 선언에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정말 저 아이들이 신랑 아이들이야? 10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고? 그럼 신부는 뭘 알고 결혼하려던 거야? 하객들의 시선은 모두 선우와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맞이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하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저희 아빠가 저기 있어요. 아이가 선우를 가리키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우에게 집중됐습니다. 선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이런 상황은 악몽 중에서도 최악이었거든요. 서연의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이런 걸 알고 있었나? 아니지, 서연이도 모르고 있었을 거야. 그럼 완전히 속은 거네. 서연은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이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결혼은 지금 당장 취소다. 하객 여러분, 오늘 결혼식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회장의 선언에 연 회장은 더욱 술렁거렸어요. 서연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의자에 주저앉았고 친척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회사 동료들도 당황했어요. 과장님한테 아이들이 있었다고? 그것도 셋이나? 완전히 몰랐는데. 선우는 회사에서의 체면도 완전히 구겨진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모범적인 직장인으로 통했는데 이런 비밀이 드러나다니 앞으로 회사 생활도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유진이 하객들을 향해 계속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더 들으실래요? 이 남자가 얼마나 무책임한 인간인지 말이에요. 중간 아이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엄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하지만 유진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선우는 3년 동안 아이들 생일에도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울어도 관심도 없었어요. 유진의 말에 하객들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선우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지?
정말 무책임한 남자네. 명자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나와서 유진을 붙잡으려 했어요. 유진 씨, 그만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요. 하지만 유진은 명자 어머니를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이제 모든 걸 끝까지 말할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유진 씨,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선우 오빠한테 아이들이 있다는 걸. 서연의 말에 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몰랐다고요? 3년 동안 사귀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선우가 주말마다 바쁘다고 할 때, 저는 회사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일이요? 그때 선우는 저희와 만나고 있었어요. 아니면 저희를 피해서 혼자 놀고 있었겠죠. 선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중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신랑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저 예쁜 아이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지? 정말 최악이네. 선우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선우는 모든 시선을 받으며 어디로 숨고 싶었어요. 준호가 형을 도우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희 형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객들은 준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아이들을 버려도 되는 거야? 변명하지 마. 막내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사람들이 무서워요. 우리 집에 가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하객들 중 몇몇이 안쓰러워했어요. 저 아이들은 무슨 죄야? 아이들이 불쌍하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선은 여전히 선우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어요. 서연의 대학 친구들이 서연을 위로하려 다가왔어요. 서연아, 괜찮아?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서연은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며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회장이 호텔 직원들을 불렀어요. 결혼식은 취소입니다. 하객들께는 양해 말씀드리고 식사는 그대로 제공해드리세요. 호텔 직원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했지만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우의 어머니 명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잘못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손주들이 이런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선우야, 어서 아이들을 안고 가자. 여기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선우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서연은 등을 돌리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무거웠어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하객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박선우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기 아이들도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가 어떻게 다른 여자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연회장은 유진의 말로 인해 더욱 소란스러워졌고 선우는 그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선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연회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연회장을 떠나자 선우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선우가 서연을 쫓아가려 했지만 하객들이 길을 막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저 여자 놔줘.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명자 어머니가 선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선우야, 지금은 서연이가 아니라
이 아이들부터 챙겨야 해. 하지만 선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를 놓치면 안 돼요. 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명자 어머니는 선우의 이기적인 모습에 더욱 실망했어요. 유진이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면서 선우를 노려봤어요. 봐요. 지금도 저 여자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죠? 맞이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며 아빠하고 울었어요.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에 하객들이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선우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멈춰 섰어요. 처음으로 아이들의 상처받은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세 아이 모두 무서워하며 울고 있었고 하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위축되어 있었어요. 이 순간 선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아. 선우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를 피했습니다. 중간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막내도 엄마 말이 맞아요. 아빠가 우리 싫어해요라고 울먹였어요. 준호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형, 이제라도 제대로 해봐. 아이들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줘. 하지만 선우는 여전히 서연이 떠나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어요. 저런 무책임한 남자가 어떻게 대기업 차장이 됐지? 회사에서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선우의 회사 상사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사회적 지위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회장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객 여러분, 오늘 일은 우리 가족에게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앞으로 우리 서연이에게 접근하지 말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테니까 각오하게. 이 회장의 법적 소송 언급에 선우는 더욱 절망했어요. 결혼도 취소되고 이제 법적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니. 명자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슬펐습니다. 손주들은 상처받고 큰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유진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유진 씨, 이제 그만 아이들 데리고 가세요. 더 이상 구경거리 만들지 말고. 유진이 명자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3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선우가 책임져야 해요. 명자 어머니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지게 할 테니까 일단 아이들부터 생각해 주세요. 호텔 직원들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객 여러분, 식사는 예정대로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들도 더 이상 구경할 게 없다는 듯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혼식이었네. 저런 일이 다 있구나. 수군거리며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선우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회사 상사들의 실망한 눈빛, 친구들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상처받은 모습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선우가 중얼거리며 연회장 뒤쪽 출구로 향했어요. 선우야, 어디가? 명자 어머니가 부르며 따라가려 했지만 선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형을 놔두세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선우는 그대로 호텔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연회장에는 명자 어머니와 준호, 그리고 유진과 아이들만 남았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떠나버린 것을 보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버리고 갔어요. 맞이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유진이 한숨을 쉬며 아이들을 달랬어요. 그래,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끼리 잘 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허무했습니다. 3년간 복수를 계획했지만 막상 해보니 아이들만 더 상처받은 것 같았거든요. 명자 어머니가 유진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유진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진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원래대로 살아야죠. 아이들과 함께. 명자 어머니는 유진과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모든 게 자신의 아들 때문이었으니까요. 유진 씨, 제가 선우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미안해요. 명자 어머니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유진이 명자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10년간 속으셨잖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 씨,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키울 거예요? 유진이 아이들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혼자서라도 잘 키울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으니까. 명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렇게 손주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연회장이 점점 조용해지면서 이 모든 소동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겨진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마음에 남은 상처가 가장 걱정되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는 토요일 오후, 명자 어머니는 동네 공원에서 새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지는 그네를 타고 있었고, 둘째와 막내는 모래놀이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명자 어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저희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어요? 마지가 그네에서 내려와 명자 어머니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명자 어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밝은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결혼식 사건 이후 선우는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 집에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큰 징계를 받았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고까지는 되지 않고 그대로 다닐 수 있었어요. 서연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회장의 법적 소송 협박도 있었고 서연 자신도 더 이상 선우를 믿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큰 소송으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서연 가족들도 더 이상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유진과 아이들과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선우는 처음에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어요. 결혼식에서의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하지만 명자 어머니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이 아이들은 내 핏줄이야. 책임져야 해. 결국 선우는 마음을 정리하고 유진과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정확히 보내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지난주에 놀이공원 데려가 줬어요. 둘째가 흙을 털면서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재미있었어? 명자 어머니가 물으니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가 솜사탕도 사줬어요.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협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유진도 복수심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유진이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명자 어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손주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에게 요리도 해주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숙제도 도와주었습니다. 10년 동안 놓친 할머니 역할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어요. 마지가 명자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자. 괜찮다고 하면 할머니도 좋아. 명자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와 친해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준호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조카들과 어울리고 있었어요. 형이 바쁠 때는 제가 아이들 돌볼게요. 준호가 자주 말했습니다. 삼촌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었거든요.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치는 느낌이었어요. 선우는 아직도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양육비를 늦게 보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피하지 않게 된 것이 큰 변화였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선우가 지난주에 집에 왔을 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것,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명자 어머니도 선우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선우야,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잘하면 돼. 이 아이들한테만큼은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해. 해가 지기 시작하자 유진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아이들아, 집에 갈 시간이야. 엄마. 아이들이 달려가서 유진을 안았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와요. 마지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을게. 명자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떠난 후 공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명자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충격적이었던 결혼식, 가족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까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샀어요. 다음에 올 때 주려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간단히 먹고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사진이 한 장도 없었는데 이제는 앨범이 한 권씩 생겼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럼 좋지. 내가 요리해 줄게. 명자 어머니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난 10년 동안 혼자 지내왔던 이 집이 이제는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장난감들, 그리고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행복이었어요. 명자 어머니는 마침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가족은 가족이었어요. 서로 상처 주고 실망시켰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